피에르 미셸이 이 단추에 대해 뭐라 하는지 들어봅시다. 차장이 호출되어 왔다. 그는 의아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부크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미셸, 여기 자네 제복에서 떨어진 단추가 있네. 미국 부인이 침실에서 발견된 거야.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나? 차장의 손이 무심코 제복을 더듬었다. 전 단추를 분실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이상한 노릇이군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장은 놀란 듯했으나 제의식을 느끼거나 당황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부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단추가 발견된 상황으로 보면 이 단추는 어젯밤 허바드 부인이 배를 울렸을 때 부인의 방 안에 있던 남자에게서 떨어진 게 확실하다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그저 상상해낸 것일 뿐입니다. 상상해낸 게 아니라네. 자네 라첼 씨 살인범이 그 길로 지나가면서 저 단추를 떨어뜨렸다고 하더군. 부크의 말뜻을 알아차린 피에르 미셸은 대단히 흥분했다.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전 결백합니다. 절대로 결백해요. 제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허바드 부인이 배를 울렸을 때 자넨 어디 있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 열차로 가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오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옆 열차의 차장이 불려왔다. 그는 즉시 피에르 미셸의 진술을 확인해 주었다. 게다가 부크레 슈티에서 온 열차의 차장도 함께 있었단 말도 덧붙였다. 그들 세 사람은 눈 때문에 생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셸이 벨소리를 들었다. 미셸이 열차와 열차를 연결하는 문을 열어젖히자 세 사람 모두 분명하게 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벨이 계속해서 울렸고 미셸은 벨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다고 했다. 보십시오. 전 죄가 없습니다. 미셸이 억울해하는 듯이 소리쳤다. 그럼 차장이 제복에서 떨어진 이 단추를 어떻게 설명하겠나?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 단추는 모두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두 차장도 단추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허바드 부인이 객실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진정하게 미셸, 허바드 부인이 벨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게. 자네 통로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나? 못 봤습니다. 통로 저쪽으로 도망치는 사람을 보지 못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봤습니다. 이상하군. 푸아로가 끼어들었다. 그다지도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허바드 부인은 잠에서 깨어 누군가가 방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잠시 동안 부인은 겁에 질려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었어요. 아마 그새 범인은 복도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런 다음 부인이 벨을 누르기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차장은 곧 오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를 들은 게 서너 번 울린 다음이었으니까요. 범인이 도망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기차 주위엔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인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숨거나 다른 방으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 손님들이 들어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까?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딱 맞군요. 딱 맞아요. 차장이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살인자는 자기 방에서 나와 라첼 씨 방으로 가서 그를 죽이고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건 뒤 허바드 부인이 방을 통해 밖으로 나와 차장이 도착했을 때는 여유 있게 자기 방에 돌아와 있었다는 이거죠.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크가 차장 3명에게 가도 좋다는 손짓을 했다. 아직 만나봐야 할 승객이 8명 더 있습니다. 1등실 손님인 드레고 미로프 공작부인, 안드레니 백작과 백작부인, 아르버스너 대령과 하드맨 씨, 이렇게 5명. 2등실 손님인 더베넴 양, 안토니오 포스칼레리 씨, 그리고 공작 부인이 하녀인 슈미트 양, 이렇게 3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이탈리아인? 자꾸 이탈리아인을 들먹이시는군요. 난 이름을 꺼낸 순서대로 할 겁니다.
공작 부인도 몇 분 정도라면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내 말을 좀 전해줘요, 미셸. 알았습니다. 막 식당차를 나서려던 차장이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수고스럽다면 우리가 공작 부인이 객실로 갈 수도 있다고 전하게. 부크가 소리쳤다. 하지만 드래고 미로프 공작 부인은 이쪽으로 오는 것을 선택했다. 식당차에 들어와서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푸아로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꺼비같이 생긴 조그만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더 노랬고 확실히 취했다. 그러나 보석처럼 검고 위험 있는 눈동자에서 지적인 기백과 숨겨진 활력을 한눈에 엿볼 수 있었다. 깊이 있고 분명한 목소리에는 짜증이 약간 섞여 있었다. 공작 부인은 부크가 화려한 미사어구를 써서 사과하는 걸 가로막았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살인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승객 모두를 만나봐야겠지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친절하시군요, 부인. 푸아로가 말했다.